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매우 불안정했던 시기로 북한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체계는 한국 공군이 보유하던 F4 팬텀이나 F5 전투기로는 쉽게 돌파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기존 전력으로는 북한의 전략 거점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타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텔스 전력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F-117 나이트호크를 투입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이후, 한국에서도 이 기체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 투입된다면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지휘부나 핵심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또한 당시 한국은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였고, 첨단 무기를 통한 질적 우위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F-117 도입 제안은 단순한 기체 선택 차원을 넘어 미래 전쟁 양상에서 생존성과 공격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F-117 나이트호크는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 스텔스 전투기로서 은밀한 침투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혁신적인 기체였다. 기존의 전투기들은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어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F-117은 특유의 레이더 반사 감소 설계와 스텔스 기술을 통해 상대의 탐지를 피하며 핵심 목표를 공격할 수 있었다. 한국 공군이 이 기체를 도입했을 경우 한반도에서의 작전 개념은 크게 변화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수도권과 주요 군사기지 주변에 밀집된 방공망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F-117은 이를 무력화하며 지휘부, 미사일 기지, 핵심 인프라 등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전술적 차원을 넘어 한국 공군이 전쟁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다. 또한 F-117이 제공하는 정밀 폭격 능력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 여론 관리와 정치적 부담 완화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F-117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한 신형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 공군 전력 구조를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였다. F-117 나이트호크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에 실제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수출 제한이었다. 당시 미국은 스텔스 기술을 철저히 기밀로 유지하고 있었고,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한반도는 분단 상황과 더불어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은 한국에 F-117을 판매하는 것이 자칫 동북아 안보 질서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체 가격이 매우 높았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한정된 국방 예산 속에서 F-117 다수 도입은 다른 전력 현대화 계획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고, 유지보수 비용 역시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비쌌다. 더불어 기체 특성상 다목적 전투가 아닌 특정 임무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광범위한 작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내 전략 균형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미국은 한국이 스텔스 전력을 조기에 보유하는 것이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F-117 도입은 제한 수준에 머무르고 실제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만약 한국 공군이 F-117 나이트호크를 실제로 도입했다면 한반도의 군사 전략 구도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기체는 스텔스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밀집된 방공망을 은밀하게 돌파할 수 있었고, 초기 작전 단계에서 적의 주요 레이더 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진지를 정밀 타격함으로써 SEAD,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의 압도적인 이점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는 한국 공군이 다른 전투기들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공중 통로를 열어주었을 것이며, 전면전 발생 시 초기 공세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F-117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심리적 억제 효과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은밀히 침투해 핵심 지휘부나 전략 시설을 선제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은 북한 지도부가 군사 도발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스텔스 전력을 조기에 확보했다면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한층 더 강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실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F-117은 단순한 전술적 자산을 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전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F117 나이트호크 도입 제안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한국 공군의 전략적 사고와 미래 지향적 안보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F4와 F5 같은 구형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F-16과 F-1K 같은 현대식 전투기의 도입이 진행 중이었지만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전쟁 초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스텔스 전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검토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단순히 양적 증강이 아니라 질적 우위를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미국의 수출 제한과 전략적 고려로 인해 도입은 무산되었지만 이러한 논의는 한국 공군이 미래 전력 구상에서 스텔스 기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훗날 F-35A의 실제 도입과 KF-21 보람의 개발 같은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117 제안은 단순한 도입 실패 사례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차세대 항공 전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준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있다. F-117 도입 제안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 공군의 전력 발전 과정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비록 실제 도입은 무산되었지만 당시 논의는 스텔스 전력이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인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구체화되어 2010년대 한국이 F-35A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F-35A는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서 단순한 정밀 타격뿐 아니라 공대공, 공대지,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 한국 공군이 꿈꾸던 차세대 전력의 형태를 구현했다. 동시에 F-117 제안에서 얻은 교훈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즉 KF-21 보람의 사업에도 반영되었다. 한국은 독자적인 스텔스 기술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KF-21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F-117 도입 제안은 단순히 무산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스텔스 전력의 필요성을 조기에 깨닫고 이를 장기적 전략에 반영한 출발점이었다. 결국 이 경험은 오늘날 한국이 첨단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